혹시 바다의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끊임없이 흐르고 순환하는 바닷물.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의 흐름은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고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며 심지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오늘은 이 신비로운 해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고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부터 광활한 바다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바다처럼 넓게 펼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MHz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및 전국에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기후변화와 관련 활동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책으로 만나는 지구, 영화로 푸는 환경 토크, 채식을 부탁해 코너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4시에 재방송이 있습니다. 웹에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전주 FM 93.5MHz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주파수와 시간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거, 공유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는 시간들 방조제 너머에 넌 진정 나인지 이 안에 갇혀버린 나는 진정 바다인지 다시 갯벌로 돌이키지 못하는 세월들 더 이상 너에게 내 숨결이 닿을 수 없고 여리고 여리던 속살도 딱딱히 굳어버렸어. 난 그렇게 또 숨이 막혀 아프기 시작했어. 하지만 썩어가면서도 난 포기하지 않았지. 버린 나는 진정 바다인지 다시 갯벌로 돌이키지 못하는 세월들 더 이상 너에게 내 숨결이 닿을 수 없고 여리고 여리던 속살도 딱딱히 굳어버렸어.
네, 꽃다지의 난 바다야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에서 골라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 최근 환경부 국정감사 중 새만금 사업 현장 시찰 과정에서 그 새만금 수질 관련 문제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새만금호 수질 관리 문제를 해결하여 생명과 지역을 살리고자 활동하시는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전북도민 서명운동본부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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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자리를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한 달 만에 오늘 이 자리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선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살고 있고요. 전주 갯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갯벌의 박정희입니다. 네, 저도 전주에 살고 있고요. 새만금 상시해수통 전북도민 서명운동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기만입니다. 네, 익산갯벌, 전주갯벌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제가 여쭤볼게요. 익산갯벌, 전주갯벌 네.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끝까지 함께 저희하고 해주시면 궁금증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새만금은 전북 도민이라고 하면 들어보지 않는 분이 없을 정도로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현재 새만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네, 다들 새만금 하면은 이제 너무 많이 뉴스에서 들었겠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아시는 도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애초에는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2004년에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기본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매립 지역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2050년 아직도 멀었어요. 네. 완공 목적이고 전체 매립지의 35%밖에 아직 매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30년 동안에 35%면 1년 동안에 1%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30년 이전에 시작했던 건데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나올 정도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야말로 전북 도민에게는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언급했던 문제가 이 새만금호의 이제 수질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방조제 수문이 부분적으로는 개방이 되고 있는데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이 수질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새만금 방조제가 이제 2006년에 완공되고 2010년도까지는 자유롭게 관문을 열어놓는 상시 해수유통 상태였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인위적으로 관문 수위 조절을 하는 2011년부터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2018년은 그러니까 시와호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로 이제 수질이 오염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2020년부터 다시 해수 유통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적인 해수 유통을 3년 해봤는데 여전히 정말 심각한 새만금 수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시작했고요.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 전북 도민 서명운동본부는 작년에 영화 수라라는 게 개봉되면서 아직도 새만금에 너무 아름다운 갯벌들이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도 이제 영화를 보고 알았고, 그리고 올해 1월에 KBS 추정 60분에서 새만금의 수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방조제 안에 썩은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장면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 새만금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 시민 활동가 어민들이 함께 주축이 돼서 지금 새만금 수질 문제 그리고 갯벌을 살리는 문제를 다시 한번 공론화해보자라는 취지로
2월 달부터 준비해서 올해 4월 20일 부안 해창갯벌에서 한 150명이 모여가지고 새만금 상시해수유통 전북도민 서명운동본부를 출범했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하나하나 드릴게요. 네. 편하게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시면 다른 분께서 말씀 진행 이제 우리가 질문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문제를 풀어볼 건데 지금 이제 새만금 수질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은데 문제는 문을 닫아서라는 게 결론인 것 같아요. 사실은 물은 흘러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을 흐름을 막기 때문에 지금 새만금 호 수질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게 생명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황인데 가장 큰 주된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흐르는 물을 막으면 당연히 수질이 안 좋아지고 물이 썩게 되고 생명이 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조제를 막고 물의 흐름을 차단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새만금 기본 계획이 그 안에 물을 담수화를 시키고 농수산 용지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것인데 그렇다면은 담수화가 제대로 진행이 됐느냐, 담수화 수지를 제대로 확보를 했느냐 하면 결국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학적으로도 그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을 했고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됐죠. 당초에는 2020년이 담수화가 목표로 했던 해였었는데 공교롭게도 2020년이 담수화를 포기하는 해가 됐어요. 그래서 2020년에 다시 그러면 부분적으로 다시 해수를 좀 유통을 시키자. 전면적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3년을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수질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면 해수 유통이 아니라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에 부분적으로 개방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새만금 수질 악화의 문제가 지금 부분적으로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항상 상시 해수 유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정확히 해수 유통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방조제 공사를 끝내고도 수문을 항시 열어놓고 상시 개방을 했거든요. 근데 그겁니다. 상시 해수유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인위적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관문을 상시적으로 개방을 하고 만약에 뭐 특별한 어떤 기후의 변화로 홍수가 예상된다거나 할 때 그럴 때만 한시적으로 관문을 조작하는 것을 우리는 상시 해수유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랫동안 이제 전북 지역의 시민 단체가 이 상시 유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우리 김은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대표적인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에 담수화를 포기하기까지는 새만금 살리기 공동행동이라고 하는 그 시민사회 연대체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아까 유기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2019년, 2018년에 워낙 새만금 수질이 안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어떻게든 조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담수화를 하기로는 했고 그걸로는 어린 반푼도 어치도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해수유통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도 있었고 그런 단체의 노력으로 다시 해수유통을 조금 확대를 하긴 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 개방이 아니라 그 전 단계 대조기에 하루 2번 하는 정도로 약간만 이제 여는 식으로만 이제 임시 변통을 하는 방법으로 돌아갔어요. 네. 그래서 전북 지역의 이제 시민단체가 그동안 그러한 활동을 해와서 어느 정도 이제 부분적인 해수 유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해결되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만금 상시 유통 전북도민 서명운동본부 일명 세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어떠한 의미에서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처음에 1만 명 전북도민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네. 전라북도와 새만금위원회에 저희 전북도민의 뜻을 전달하자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주, 군산, 익산 이런 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캠페인도 하고 시민들 서명도 받고 그리고 이번에 특히나 이제 어민분들이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어민들의 행사, 전북 지역의 어민 대회나 그 다음에 뭐 고창 바지락 축제 이런 데에서도 대규모로 어민들이 서명에 참여를 해주셨고 또 7월부터는 천주교 전주교구 각 네. 본당에서 서명을 받아주시고 매주 월요일 날 해창에서 미사를 하면서 애초에 10,000명 목표였는데 네. 26,000명 와. 목표로 달성해가지고 네. 저희들이 전북도청이나 새만금위원회에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10,000명 목표였는데 26,000명이 서명을 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서명할 때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인이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인이나 환경단체에 사니까 좋은 일 할 거야라고 서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해수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도민들은 워낙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듯이 새만금이라는 사업이 워낙 오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해수유통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서명 운동을 하시면서 그 각각 시민들과 도민들 그리고 이제 우리 특히 이제 갯벌에 같이 가까이 뭐 한때는 그것을 업으로 삼으셨던 분들과 많은 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그 서명 운동 하면서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나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까요? 익산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네. 아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저희 익산갯벌의 탄생의 주역은 최현아 추진위원님이시거든요. 네. 근데 엄청난 추진력과 마당발을 가졌어요. 아, 그래서- 먼저 익산 갯벌이 뭔지 말씀을 해주세요. 익산 갯벌. 익산갯벌이요. 네. 그 익산과 전주에는 갯벌이 없죠. 네, 네. 없는데 저희가 이게 이제 전주나 군산 쪽에서 계속 그 이전부터 이렇게 뭐 도청에서 전주는 뭐 알려낸다든가 네. 그 군산에서도 그 신공항 문제, 군산 신공항 문제를 계속 그 알려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전주 쪽에서 먼저 전주갯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저희도 그냥 익산갯벌이라고 이 세상에와 관련해서 네. 이렇게 서명운동을 하는 우리 모임. 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나눠서 왜냐하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가까운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의 소그룹으로 만든 게 이제 전주갯벌, 익산갯벌이라는 얘기시죠. 예. 네. 네, 맞습니다. 네, 익산갯벌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고요. 네. 그러면 그 서명 운동을 하시면서 즐거웠던 일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그 새만금의 문제 그리고 해수유통의 문제를 말씀 나누시면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사실은 저기 영등동 하나은행 번화가 앞에서 하는데 네. 그 앞에 그 통신사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막 우리를 뭐 저기 영업방해로 막 고소한다든가 막 그렇게 협박도 했던 일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저하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는 사실 엄두를 못 냈어요. 이게 마음은 있었는데 전주하고 군산에서는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저도 뭔가 추진위원회 이름은 올려놨는데 이게 할 수 있는 좀 상황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4월하고 5월하고 단타로 이렇게 행사에서 최연아 추진위원님하고 서명 받는 일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 최연아님이 언니 우리 둘이서라도 한번 시작해 볼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네.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혼자서는 자신도 없고 엄두도 안 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럴까 하고 바로 해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최연아님은 저를 믿고 했다고 그러고 네. 저는 최연아님을 믿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5월 마지막 날에 그 거리 서명은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서명을 많이 받는 서명 수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새만금 사업의 허구성과 이런 상시 해수유통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알리는 것에 의미를 두자.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또 하멜에 사는 손인범 추진위원님도 결합하겠다고 하셔서 네. 해주시고 그리고 참여연대 김나리님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든든하게 네. 그렇게 8월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서명을 받는 것만 아니라 그 서명 받으면서 시민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잘못되어 있는 정보를 고쳐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의미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시간 동안에. 자, 네. 그러면 그 이제 26,000명이 이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서명서를 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예, 26,000명의 서명이 일단은 제가 이제 전주 갯벌 입장에서 이제 서명을 받아 보니까 한 명 한 명 받기가 쉬울 때도 있지만 또 어려울 땐 또 어려워요. 예, 그만큼 되게 소중한 그런 내용들이었고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전북도에도 전달을 하고 이제 새만금위에도 전달을 해서 새만금 해수 유통을 올해 방식을 정하고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바라는 상시 해수 유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실제로 많은 전북 도민들이 새만금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래요. 근데 그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수질이 썩고 생명이 못 살고 하는 그런 새만금 지역을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서명 받은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많은 활동가들과 함께 그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게 바로 그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명할 때 제가 그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해당 지역 있죠. 고창, 부안 네. 이런 바다와 인접해 있는 분들은 너무 피부로 그 안 네. 좋아진 거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호응도 좋고 특히나 어민분들은 네. 피해를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셔요. 근데 이제 기타 다른 도민들은 새만금 잘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설명이 더 필요하지만 그래서 고창에서는 올해 군의회에서 상시 해수유통 결의안까지 아, 네. 뭐 채택할 정도로 고창이나 군산이나 부안이나 이 지역은 네. 군산도 올해 그 시의회에서 결의안 채택을 했거든요. 네. 해양 생태계 복원해야 된다고. 네. 그런 정도로 기초 지자체들은 변하고 있다. 이런 네.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이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곧 이 상시 유통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의 희망은 그런데 네.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해수유통에 대한 어떤 그 전라북도나 새만금 개발청이나 새만금 위원회의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검토는 아직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전히 뭐 공단 유치라든가 이런 거 물론 그런 거에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네. 실제로 이거를 살리면서 개발할 방법을 찾아야지 네. 우리는 개발이야 뭐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만금 해수유통과 기본 계획에 대해서 또 토론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저희가 토론회를 2번 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새만금 사업이 저희 그 해양 생태계와 전북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새만금 사업 전후에 우리 전북 지역의 어업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네. 보니까 같은 전남, 같은 그 충남에 네. 비해서 우리나라는 전라북도는 2배가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고 네. 충남은
새만금 사업이 있기 전, 그러니까 91년 전후로 해서 비교하면 수산업이 1.6배나 성장했고 전남은 3.3배나 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라남도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수산업입니다. 근데 저희 전라북도는 그 손실액만 16조 원에 달한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만 갯벌과 바다를 상시 해수유통을 통해서 복원하면 그 수산업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느냐라고 네. 저희가 이제 제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토론을 네. 얼마 전에 했는데 우리 근호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네, 그러면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이제 2부에서 김근호 선생님께서 2차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디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네, 이용의 잊혀진 계절 들으셨습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마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 노래를 오늘은 지겹도록 들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그러운 체육생활에서도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을 저도 즐기고 싶어서 방송 진행하면서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93.5MHz 지그러운 체육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함께 우리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저희가 새만금 해수 유통과 관련한 어떤 토론회를 개최하셨다고 해서 유기만 선생님께서 1차 토론에 대한 해수유통과 생태계 그리고 생태계가 전북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2차 토론회에서 이제 김근호 선생님께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눴는지 한번 공유해 주실까요? 네. 새만금 기본 계획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4차례가 바뀌었는데 지금도 기본 계획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 것인가 용역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새만금 기본 계획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의 안을 이제 시민사회에 제안하는 그런 토론회를 진행을 했어요. 저희의 안은 상시 해수 유통을 기반으로 해서 새만금의 수질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또 지금 많은 갯벌이 이제 매립을 통해서 없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남은 갯벌을 보존을 하고 그래서 단순한 매립 지향의 개발 사업이 아니라 단계적 완성형 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기본 계획안을 저희가 제시를 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새만금 담수화 계획이 2020년에 사실상 포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담수화가 아니라 해수 유통을 기반으로 당연히 기본 계획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재설정이 돼야 되는데 계속 정부와 새만금 개발청은 미적미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이것이 미적미적 되느냐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그 모든 기본 계획들이 다 담수화를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담수화를 포기를 하고 해수유통 기반으로 기본 계획을 다시 짜려면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미적미적 거리는데 이거를 무한정 계속 미적거릴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끝까지 갈 수 없으면 빨리 포기를 하고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새만금 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지금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저희도 이제 그렇게는 보여지는데 이것을 미루면 미룰수록 피해는 더 커져요. 그리고 그렇죠. 그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다 갖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네. 있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 네. 피해를 이제 고스란히 이어받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어느 순간에 이제 좀 결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청이나 아니면 정부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이 새만금 문제는 지금 30년간 이어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피해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들이 어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민들의 피해 현황을 직접 돌아보고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어민들 고창, 부안, 군산 어민분들 한 30명 정도로 인터뷰를 했고 그다음에 여름에 이제 제가 다시 그 고창, 부안, 김제, 군산의 어민들 17명 인터뷰한 보고서도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아, 그 보고서는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비용을 제가 이제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네. 제작을 해서 네, 저희 지역의 이제 정치인들 네. 그다음에 꼭 읽었으면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한테도 보냈어요. 답장은 그리고 없죠. 예, 아직 근데 국회의원들 주요 환경노동위원회 네. 그다음에 네. 뭐 국토해양위원회 이런데 국회의원분들과 저희 지자체장들 도의원분들한테 보냈거든요. 그래서 네. 어디서든 볼 수는 없고 네, 근데 이제 꼭 댓글에 이걸 받아보고 싶다고 하면은 그분은 네. 특별히 네, 네. PDF 파일로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너무 지금도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네. 이제 어민들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만금이 이제 2010년 그래도 해수유통이 상시적으로 될 때는 그나마
내부나 외부나 이제 괜찮았지만 완전히 막히고 그 후부터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특히 갯벌의 상태가 네. 위도, 고군산 군도, 고창까지 피해가 똑같습니다. 네. 바지락은 모래하고 그 사질벌이 이제 모래 사자에 모래하고 그 니질이라고 이 이제 물을 많이 먹은 그 혼합갯벌에 잘 산대요. 혼합갯벌에. 네. 그리고 그런데 지금 뻘들이 이제 조류 흐름이 약하니까 모래는 사라지고 이제 니질만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지락들의 상태, 바지락이 집단 폐사하는 일이 똑같이 위도, 군산, 고창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만경강, 동진강에 엄청난 영양분이 밖으로 못 나가니까 네. 밖에 이제 김, 양식기, 김이 건강한 김이 이제 유기물들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못 나가니까 이제 네. 영양 부족 현상이 네. 일어나고 옛날에 영광 법성포부터 고군산군도까지를 칠산 앞바다라고 했대요. 네. 조선 3대 파시가 열렸던 조기 하면 이 칠산 앞바다 그 중심이 이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영광 법성포부터 고군산군도까지 이 칠산 앞바다 전체에 그러니까 먹이가 없으니까 네. 물고기들도 없고 그리고 산란을 하려면 좋은 뻘에 알을 낳아야 되는데 새만금에서 안 좋은 것만 계속 밖으로 쌓이니까 네. 그런 것도 안 되고 하니까 고기가 어획량이 네. 10분의 1로 줄어버려 가지고 지금은 5톤 이하의 배들은 없고 네. 위도에서 왕등도 저 멀리 고군산군도 저 멀리까지 나가야 큰 배를 타고 나가야만 고기가 있을 정도로 네. 현재 어업 상태가 안 좋아진 거죠. 음. 근데 이거 조금만 복원하면 다시 충분히 칠산 앞바다가 네. 다시 풍요로워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네. 이야기입니다. 자연은 그 회복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인간의 간섭만 없으면 금방 회복하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어민들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해소 유통을 둘러싸고 이제 전북특별자치도와 이제 환경단체 주장이 좀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경험적으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배수관문을 열어놔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상시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개발이 충분하다라는 입장이고 전북도는 네. 여전히 옛날 기본계획을 전제로 마이너스 1.5m의 담수호를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도 이제 네.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그러면은 함께 토론하자. 네. 그래서 토론에 나와가지고 서로의 근거를 도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진짜 전북을 위한 발전 방향을 찾자 이런 거고 특히 그런 어떤 실증이 필요하면 실제로 조금씩 물을 좀 올려봐서 정말로 전라북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문 열면 안전성에 큰 위협이 있는지 이런 것도 그렇게 한번 실험해보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서로 계속 소통은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소통은 저희들은 이제 면담 요구도 하고 토론 그 서명 용지를 주고 토론에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 개발청은 개발청 나름대로 뭐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막 개발에 대한 토론을 해가고 있는 거고 네. 저희는 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 토론에만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민관이 함께 토론을 해서 좋은 정말 전북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가자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와 지금 환경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근데 접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문제 해결하려면은 일방적인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또 지금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의 어떤 의지가 담긴 서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새만금청과 환경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근거를 대서 뭐 해결할 수 있는 거면 서로 한 발씩 이렇게 물려놔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평행선으로서 우리 얘기만 하고 저기는 저기 얘기만 하고 이건 올바른 어떤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수질 관련해서 이제 그 상시 유통 관련해서 이제 토론을 하셨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금은호 선생님께서는 매립지 지방 관리 대책을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매립지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수질 관련돼서 왜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느냐 이 부분을 약간 보충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수질이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 일단 인식이 공유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오현숙 도의원이 도정 질의에서 지금 현재 수질 상태와 그리고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을 전제로 해서 이거를 전환할 생각이 있는지를 한번 도지사한테 질의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질이 크게 문제 없다. 그리고 뭐 상시 해수 유통을 했을 때는 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현재 수질이 문제 없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면을 안 들여다본다라는 게 큰 지금 문제인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자면 새만금호에 이제 생물이 살 수 없는 이제 큰 원인이 이제 빈산소 수계가 발생해서 그래요. 이제 빈산소 수계. 그러니까 빈산소 수계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네. 산소가 부족해서 네. 생물이 살 수 없다라는 말인데 네. 이제 새만금호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열린하고 자연스러운 하구라면 민물과 바닷물이 섞여요. 네. 원래는 민물은 가볍고 바닷물은 무겁기 때문에 잘 섞이지 않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파도가 있고 조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섞여서 혼합이 돼요. 근데 새만금호는 방조제로 막혀서 조류가 차단이 돼 버렸어요. 네. 그리고 파도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물과 바닷물이 잘 안 섞여요. 네. 그래서 민물은 위에 떠 있고 바닷물은 아래 가라앉아 있는데 그 바닷물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그 바닷물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빈산소 수계로 인해서 생물들이 살 수 없는 폐사하는 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아래 저층에는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지난번 추정 20분에 나온 것처럼 그 안에서 흙을 떴더니 완전히 시궁창 흙이 떨어지고 냄새도 지독한 거죠. 네. 근데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들여다봐요. 이거를 수질 문제라고 큰 문제니까 개선해야 된다라고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민물과 이제 바닷물에서 봤을 때 아래쪽에는 정말 그 우리가 말하는 시공창처럼 더럽게 쌓여 있는 그런 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새만금처럼 그러면 위에 있는 민물만 떠서 수질 검사해서 이건 괜찮다라는 그런 관점인가요? 실제로 수질 검사를 할 때 네. 표충수 위주로 뜬다라는 말이 있고요. 네. 또 밑에 심층수를 뜨더라고 하더라도 표충수하고 합해서 평균을 내버리기 때문에 이게 네. 수치상으로는 희석이 돼버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다 그게 조금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 보는 관점이.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어떤 경우는 평균이 정말 올바른 어떤 그 평가를 하는 잣대가 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네. 또 심지어 이 계절적으로 언제 떼느냐에 따라서 네. 이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데 네. 이것을 또 평균을 내버리면 그 문제되는 계절의 수치가 또 없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라서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얘기가 그 말씀이셨군요. 예, 아까 제가 빈산소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를테면 여름철에 가장 이 성층화 현상이 심한데 이때 한 번만 예를 들어서 기준 산소 이하로 용존 산소가 떨어져 버리면 한 번에 모든 생물이 대량 폐사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전체 계절로 나누어서 평균해 버리면 문제 없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한 데이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새만금 신공항이라든지 이 새만금 산업 관련해서 그런데 좀 적절한 그 대화를 통해서 뭐랄까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서로 대화가 필요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매립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면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매립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많이 매립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새만금 매립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노른자위라고 하는 부분이 수변 도시가 있어요. 네. 그 수변 도시가 지금 뭐 올 연말부터 좀 분양을 한다라고 막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도시 용지가 만들어지려면 이 양성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양성 과정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 매립지가 어느 정도 단단해지고 물이 빠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새만금 갯벌의 흙을 퍼 올려서 그걸 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래요. 더 네. 물르거든요. 네. 그래서 더 시간이 필요하고 심지어 그 위를 일반 흙으로 덮어야 된다. 양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얼마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오연숙 의원이 도정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양토할 계획은 없다. 다른 공법을 이용해서 매립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부안에서 지진이 있었어요. 네. 큰 굉장히 좀 예. 높았죠. 네.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지진이 있었는데 네. 그 지진을 계기로 해서 이 새만금 지역의 활성단층 조사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 조사가 언제 끝나느냐? 25년쯤 가야 끝난대요. 그런데 아까 수변 도시는 내년도에 분양한다고 했나요? 그렇죠. 지금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근방에 활성단층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수변 도시를 분양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큰 어떤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네요. 예, 그런 그렇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너무 안일한 어떤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좀 깜놀하네요. 깜짝 놀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도 알면 알수록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네네. 정부 자료 보고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니까요. 아니 틀린 걸 알면 되돌려야 되는데 네. 이거 정해놨으니까 가야 된다라고 네. 그 엄청난 고집 네. 정말 내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고집 네. 정말 속이 터져요. 네, 아니 우리나라 제일 수장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돌아갈 수 없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들고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수유통을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런 이제 지금 현재의 그 우리 해수유통 새만금호 관련해서 좀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호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비슷한 어떤 성공 사례의 어떤 곳이 있어요. 그래서 수질 개선을 통해서 생태계를 복원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희가 이번에 2차 토론회를 하면서 충남 연구원의 윤종규 선생님을 모셔다가 충남 분화모의 사례를 이제 들었어요. 올 초쯤 봄쯤에 충남 분화모가 앞으로 상시해수통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생태 복원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발표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내심 반가웠었고 언제 한번 모셔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토론회 때 이제 마침 여건이 돼서 모셔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솔직히 저는 되게 부러웠어요. 전라북도의 분위기하고 너무나 다르다. 충남에서는 이렇게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제 반가웠고 실제로 이제 전라북도보다도 이제 충청남도가 하구가 더 많더라고요. 하구가 더 많아서 이제 방조대도 더 많이 막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분화모 같은 경우도 이제 간척을 하고 물이 썩은 지가 오래됐어요. 아, 네. 거의 40년 가까이 썩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다시 되돌릴 것인가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단계를 밟아서 상시해수통을 하자. 근데 상시해수통으로의 방법으로는 거기서 제시한 방법은 방조제 지하로 암거를 만들어서
지하로 물이 소통되게 하자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이제 염분 성층화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밑에 가라앉은 무거운 해수를 소통을 시키기 위해서는 표층수를 수문으로만 열고 닫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아래쪽 물을 순환하는 방법으로서 지하 항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저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제 시아호 사례가 있어요. 네. 시아호 같은 경우는 초창기부터 워낙 물이 빨리 썩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빨리 판단을 했어요. 아, 담수화를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그럼 해수유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밑에 무거운 해수를, 썩은 해수를 어떻게 소통을 시킬 것인가를 시아호 같은 경우는 조력 발전을 통해서 하기로 했고, 조력 발전을 설치해서 지금도 조력 발전을 하고 있죠. 예, 이런 사례들이 이제 국내에는 있습니다. 네. 시화호가 굉장히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 방금 말씀 충남 분화호도 그러한 사례였네요. 근데 40년 동안 그렇게 썩여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갔다고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도 혹시 40년까지 기다린 건 아니겠죠? 아, 그러니까 분화모가 그 연구위원이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 40년 동안 켜켜이 바닥이 쌓인 거예요. 네. 우리 지금 새만금이 그러고 있거든요. 네. 새만금이 지금 계속 그 준설해서 막 10m, 20m까지 호수는 깊어졌는데 거기가 켜켜이 지금 안 좋은 것들이 쌓이고 있어서 그 충남연구원 분이 1급수가 와도 네. 조금만 지나면 썩는다. 네. 지금 새만금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걱정이 앞서고요. 저희가 이제 벌써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이 세상해였죠. 이름이 새만금 상시유통 뭐였죠? 전북 도민 서명운동본부. 길어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했는데 돌아가니까 기억이 안 나요. 네. 자, 그러면 세상에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서명 목표는 달성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전라북도나 새만금위원회가 저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니까 이제 서명 운동에서 본부에서 서명자를 빼고 네. 새만금 상시해수유통 운동본부를 이제 네. 단체들이 더 폭넓게 모여가지고 구성을 준비 중이고 네. 지속적으로 전라북도와 정부의 새만금의 올바른 방향을 위한 토론회나 그런 민간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 물론 이제 민간 협의회를 구성해서 의견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힘이 센 게 누구냐면은요, 우리 도민이거든요. 도민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어떤가요? 뭐 당연하죠. 네네. 이 지구로운 채식 생활에서 매주 한 꼭지씩 다뤄주시면 네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우리 전북 아니다. 익산 갯벌. 갯벌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는 일단은 이제 5월부터 8월까지 지금 그 서명을 계속하면서 이게 2명인데 그 추진위원은 2명인데 좀 그 지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전주처럼 전주 갯벌 같은 경우에는 그 매달 한번 지금 하기로 했다고 했죠? 네네네. 예, 그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지금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한마디씩 그렇게 하고 마무리 해보실까요? 네, 우리 청취자들 전북 도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근호 선생님께서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올해 도민들, 시민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서명도 받고 홍보지도 나눠주고 새만금의 실장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루트를 통했는데요. 지금 이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실상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고맙고요.
아무튼 기회가 될 때마다 더 많이 알려서 새만금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유기만 선생님께서는요? 네, 저희들이 요즘 만담을 하나 준비하는데 그 만담이 돈통이 똥통 됐네입니다. 아, 무슨 뜻인가요? 돈이- 새만금호 네. 넓은 갯벌이 환경 정화, 그러니까 생태계가 살아 있을 때 인간도 거기에서 경제 활동이 잘 되더라. 네. 그래서 돈통이었다. 네. 우리 새만금 갯벌과 칠산 앞바다가. 네. 근데 막아서 이 똥통 됐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똥통을 돈통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돈통으로 만들자.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정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0년까지 우리도 바다와 갯벌을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정희 선생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그 서명 운동을 하면서 제일 보람이 있었던 순간이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 진지하게 설명을 끝까지 듣는 아이들을 만날 때였거든요. 그 이렇게 너무 이쁜 이 아이들이 있어서 지구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도민분들도 이렇게 이 부분에 우리 지역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 한마디와 관심 이것이 새만금의 생명과 바다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다 망가진 새만금 보고 아이들이 저렇게 되도록 뭐 했냐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기 위해 우리 관심을 가지고 노력합시다. 네. 꼭 우리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이 세 분만이 역할이 아니고 우리 전북 도민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만금 수질 관리 문제를 해결하여 생명과 지역을 살리고자 활동하고 있는 새만금 상시유통, 해수유통, 전북도민 서명운동본부 세 분을 모시고 오늘 해수유통과 그리고 새만금의 문제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방송을 들으시고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오늘 지구로운 채식생활의 문은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는 시간들 방조제 너머인 넌 진정 나인지 이 안에 갇혀버린 나는 진정 바다인지 다시 갯벌로 돌이켜